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 있는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위아로케이 최송현입니다. 얼마 전 아주 귀한 분들께서 초청을 받고 한국을 다녀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송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협력센터 토총연수부 부장 강윤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 협력센터 초청연수부 김지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귀한 분들이 한국에 6박 7일 동안 방문을 하셔서 다양한 곳을 다니시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다녀가신 건가요?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요. 차세대 재외동포 분들이 오셨는데요.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 분들, 그 다음에 19세에서 25세 대학생 분들이 청소년 한 250분, 대학생들 한 180분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차세대 재외동포 분들이 오신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만큼 동포사회에서 모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라나는 한인 후손들이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잊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까가 고민인데요. 그런 계기를 주는 사업이 저희는 이제 이 모국 초청 연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참가한 친구들이 코리안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되돌아보고 반추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이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모국 초청 연수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됐고 왜 중요한지 이해가 좀 쏙쏙 되는 느낌입니다. 대리님도 뭔가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 모국 초청 연수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나요?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사업은요, 지금 청소년과 청년 연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재외동포 만 15세에서 18세 재외동포분들은 청소년 연수에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만 18세에서 25세 재외동포분들은 청년 연수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재지원하셨던 분들도 계신가요? 저희가 매년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재참가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한 15% 정도는 2번 이상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2번의 의미는 중고생 때 왔던 분들이 대학생 가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 연수를 참여했던 분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그 대학에 재학을 하면서 UK 프렌즈 봉사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재인 학생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또 나왔는데 재인 학생이 이 모국 초청 연수 사업에 참여를 했었네요. 네.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2022년에 그 대학생으로 청년 연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재외동포로서 외국에 살면서 크게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와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재외동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엄청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재인 학생은 한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럼 모국 초청 연수 사업 때 와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대학 생활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제 모국 초청 연수를 이제 오던 해에 대학교에 함께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좀 두렵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이 모국 초청 연수를 통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재외동포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봉사단 언니 오빠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좀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얻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 본 한국, 그 전에 내가 알던 한국과 어떻게 인식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가 사실 외국에 살다 보면 그곳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이고, 근데 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저희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국 초청 연수를 통해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또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진짜 이 친구들은 정말 한국인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그런 이제 영감을 많이 받고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럼 한국으로 초청된 재외동포 분들이 6박 7일이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어떤 곳들을 방문하시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6박 7일이 짧지는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은 제일 원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K-팝 같은 것도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K-컬처를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첫날 입국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는 시간을 갖고 계획식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2박 3일 정도 가는데 이번 겨울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에 좀 들렸다가 올해가 아무래도 광복 80주년이니까 헌화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여로 이동했고 대학생은 부산 운동화 그래서 또 지역의 체험을 한 2박 3일 하고요. 서울로 리턴해서 시티하이킹하고 회식하는 이런 스케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지가 또 궁금해요. 대학생 연수든 청소년 연수든 각 지방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들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생은 약간 차별점을 두고자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학습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룹 프로젝트나 뭐 특강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 연수와 같은 경우 조금 더 참가자들이 가볍고 부담 없이 좀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요즘 K-컬처가 되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K-팝, K-뷰티 체험,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좀 유명세를 탄 우리 그 달고나 이런 체험을 좀 만들어 보나요? 만들진 않고요. 아, 네. 바늘로 아, 이렇게 해보고 모양 만들어서 네, 먹어보고, 하는 그런 체험을 좀 섞어서 네. 우리 연수를 너무 어렵지 않게 네, 한국을 좀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면은 저는 왜 청소년이 아닌데 이게 다 재밌게 들리고 나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지막 환송 프로그램이 가장 반응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박 7일 일정 동안 정말 정도 많이 쌓이고요, 서로. 친구들도 많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마지막일수록 좀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송 프로그램에서 특별 공연팀도 오고요. 참가자들의 그 끼를 발산하는 그런 장기자랑 시간이 있습니다. 조별로 준비하고 예, 그래요? 조별로도 준비를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나오는 분들도 많고요. 현장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럴 때는. 네. 그게 다 마무리되면 진짜 마지막 시간인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울음바다가 됩니다. 예. 그럴 때를 보면은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울고 웃을 수 있는 환송 프로그램이 가장 뭐 하이라이트이자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인 학생도 그렇게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막 울고 그랬나요? 네. 사실 그 환송 프로그램이 장기자랑을 할 때는 이제 다들 이제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어가지고 엄청 신나게 이제 즐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좀 단체복을 봤는데 거기에다 서로 롤링페이퍼도 써주면서 이제 수료증도 받으면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되니까 다들 엄청 이제 눈물바다가 되는 것 같아요.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게 뭔가 그냥 막 이것저것 체험하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의 뿌리를 찾고 여기서 정을 쌓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지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멋진 사업을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네. 일단 프로그램 자체도 재밌어야 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친구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6박 같이 하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다 표출하면서 결국 헤어질 때
좀 더 끈끈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인 학생은 실제 참가자였으니까 제인 학생의 경험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때 제인 학생이 참여했을 때는 어떤 지역을 다녔었고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2022년에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공주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백제 문화단지나 좀 이런 역사적인 공간도 경험을 하고, 이제 한옥마을에 머물면서 뭐 제기차기나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도 했고요. 서울에서는 뭐 인사동 거리나 현대적인 부분도 이제 한국의 역사와 현대를 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인 학생이 얘기하는데 부장님과 대리님이 좀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이렇게 집중해서 이 학생의 의견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니까 이래서 이 모국 초청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겠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인 학생이 지금까지 연수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혹시나 있다면 이 점은 조금 아쉬웠다, 이 점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소년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곳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인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올라오는 길에 네. 이 시티 하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서경대 쪽에 가서 K-팝이라든지 K-댄스 같은 걸 했는데 네.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오면 점심 시작할 때쯤 돼요. 그러면 네. 저희가 한 3-4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네. 이 친구들이 식사하고 딜레이 되다 보면 한 2시간밖에 못 돌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그 서울에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동 시간이 아깝네요. 그렇죠? 6박 7일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도 또 짧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기 가볼 걸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열렸던 이 모국 초청 연수 사업을 아쉽게 놓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언제 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놓치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뭐 아쉬워하시기보다도 저희 코리안.net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년에 꼭 한 번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청소년이 6차례고 대학생을 3차례 할 예정인데 지금 코리안 단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저희 협력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캠프 공식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자격은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재동포. 오늘 세 분을 모시고 한국을 만나는 특별한 여정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세 분은 어떠셨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국 초청 연수에 참가자로 또 서포터즈로 이제 활동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재외동포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좋은 기회를 잡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희 참가자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서포터즈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 모국 초청 연수 사업에 대해서 저희 차세대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협력센터는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2,600명을 초청하지만 2028년까지는 6,000명 재동포를 초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 특히 부모님도 그렇고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초청 연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 연수 규모도 계속해서 키워나갈 계획이고 제인 학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도 차차 보완해 나가고 좀 더 의미 있는 연수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한국을 만나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재외동포
모국 초청 연수 사업은 계속해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제외동포 협력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봐 주세요. 위아로케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